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 수와 고객 참여도가 매출 성장을 어떻게 견인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좌측의 네쿼지션, 즉 고객 확보 전략은 구독자 수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브랜드 개발, 새로운 전문 분야 및 솔루션 확장,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신규 고객 유입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의 리텐션, 즉 고객 유지 전략은 기존 구독자 이탈을 막아 안정적인 구독자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 질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리, 뛰어난 임상 전문성, 그리고 개인에게 특화된 콘텐츠와 도구 제공이 그 핵심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고객 가치를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측의 딩게이지먼트, 즉 고객 참여도 증대 방안은 구독자당 매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적극적인 케어 동반자 역할, 독점적인 제품 채택 유도, 그리고 건강 인사이트와 진행 상황 추적을 통해 고객의 서비스 활용도를 높여 추가적인 매출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전략은 하단의 PRS1RIZATION, 즉 개인화라는 기반 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창출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통해 회사의 역사적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동의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구독자 확장, 신규 지역 진출, 그리고 구독자당 수익 증가입니다. 먼저 구독자 차트를 보시죠. 파란색은 비개인화된 구독자를, 민트색은 개인화된 구독자를 나타냅니다. 주목할 점은 민트색, 즉 개인화된 구독자 수가 Q2 G14년 0.800만 명에서 Q1 G16년 1.700만 명으로 꾸준히 그리고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Q1 G16년 개인화된 구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 성장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고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반면 비개인화된 구독자 수는 0.900만 명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개인화된 서비스로의 전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익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총 수익을, 보라색 선은 구독자당 월 평균 수익을 보여줍니다. 총 수익은 Q2 G14년 316백만 달러에서 Q1 G16년 600~800만 달러로 꾸준히 성장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특히 Q1 G16년 총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독자당 월 평균 수익은 Q2 G14년 59달러에서 Q1 G15년 85달러까지 크게 상승한 뒤 80달러 전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각 구독자로부터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수익성 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기업의 강력하고 일관된 단위 경제학, 유니트 이코노믹스이 어떻게 자신감 있는 성장의 기반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죠. 이 그래프는 지난 5년간의 투자 회수 기간, 페이백 피리어드를 월 단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약 6개월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약 8개월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5년에는 다시 약 7개월로 단축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기간 동안 회수 기간이 12개월, 즉 1년을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고객 확보 비용을 매우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을 방증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조정 EBITDA 수익성, 즉 Adjusted EBITDA Profitability 추이를 통해 우리 모델의 확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의 흐름을 주목해 보시죠. 2024년 2분기 3,900만 달러의 조정 EBITDA와 12%의 마진으로 시작해 2025년 1분기에는 9,100만 달러의 EBITDA와 16%라는 인상적인 마진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빠른 성장과 효율성 개선을 분명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2025년 2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조정 EBITDA와 마진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2026년 1분기에는 4,400만 달러의 EBITDA와 7%의 마진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폭의 감소를 나타냅니다. 이 하락세에 대해 우려하실 수 있지만 우측 설명을 보면 트레이드 로스 시핑 케이던시즈의 변화로 일시적인 역풍, 템퍼레리 헤드윈드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이슈로 인한 단기적인 영향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회사 모델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기준으로 약 300베이시스 포인트의 시장 레버리지 개선과 규모의 성장이 리더십 및 기술 인재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단기적인 마진 하락은 분명 눈여겨볼 부분이지만 기업은 이를 일시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새로운 전문 분야와 더욱 포괄적인 개인 맞춤형 경험이 2026년까지 성장을 확대하고 가속화할 것이라는 회사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주목해 보시죠. 회사의 총 매출액은 2021년 0.27억 달러에서 2022년 0.53억 달러, 그리고 2023년에는 0.87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94%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죠. 2024년에는 1.48억 달러, 2025년에는 2.35억 달러로 매출 규모가 더욱 커지며 2026년에는 2.8억 달러에서 3.0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성장률은 2022년 94%를 정점으로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이는 회사의 매출 기반이 커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절대적인 매출액 증가 규모는 여전히 매우 강력합니다. 하단의 세부 내용을 보면 2021년 피부과와 성건강 서비스에서 시작하여 2022년 정신건강, 2023년 체중 감량, 그리고 2025년에는 검진, 랩스, 과호르몬 건강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 분야로의 성공적인 확장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국제시장이 어떻게 핵심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인터내셔널 레버뉴 차트를 보시면 2025년 1분기 700만 달러에서 시작해 2분기 800만 달러로 소폭 증가했지만 3분기에는 무려 5,500만 달러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6,400만 달러에 이어 2026년 1분기에는 7,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국제시장에서의 투자와 M&A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급격한 매출 증가는 오른쪽의 키 마일스톤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ZAVA 인수가 Q3 25의 매출 급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영국,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시장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H&H 캐나다 출시는 북미 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2026년 2월 발표된 유컬리프터스 인수는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일본 등 더 넓은 시장으로의 진출을 알리며 향후 성장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략적인 인수합병과 신규 시장 진출은 국제시장을 이 회사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장기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표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현금, 단기 및 장기 투자 자산 추이를 주목해 보시죠. Q1 G15에 3억 2,300만 달러를 기록한 후 Q2 G15에는 무려 11억 4,40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이 시기에 대규모 자금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음을 시사합니다. 이후 Q1 G16까지 다소 감소하여 7억 5,1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이전 분기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라색 막대 그래프인 영업 현금 흐름과 회색 막대 그래프인 리니어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Q1 G15까지는 꾸준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Q2 G15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특히 잉여 현금 흐름은 6,900만 달러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자금 유입과 동시에 전략적 투자 지출이 집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Q3 G15의 영업 현금 흐름이 1억 4,900만 달러로 크게 반등하며 강력한 사업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Q1 G16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측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현금 및 단기 투자 자산은 기업이 새로운 기회에 탄력적으로 자본을 배치할 수 있는 중요한 여력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 프로필은 진행 중인 인프라 투자를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중 2억 2,500만 달러가 남아있다는 점은 주주 환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기업은 강력한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 궤도를 성공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망에 대한 매우 고무적인 슬라이드입니다. 회사의 성장 가속화와 꾸준한 조정 EBITDA 창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 수치를 살펴보시죠. 2026년 2분기 매출은 6억 8천만 달러에서 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에서 28%의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체로는 28억 달러에서 30억 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하며 이는 19%에서 28%의 견조한 성장세입니다. 수익성 지표인 조정 EBITDA는 2분기에 3,500만 달러에서 5,500만 달러를, 연간으로는 2억 7,500만 달러에서 3억 5천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 EBITDA 마진율을 보면 2분기 약 7%에서 연간 약 11%로 상당한 개선을 보이며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하는 5가지 핵심 테마들이 있습니다. 첫째, 85% 이상의 장기 고객 유지율은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기대하게 합니다. 둘째, 1년 미만의 투자 회수 기간을 가진 강력한 유닛 이코노믹스는 효율적인 사업 모델을 의미합니다. 셋째, 진화하는 사업 모델 자체가 내재적인 마케팅 효율성을 창출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넷째, 허즈 브랜드 매출이 1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정 사업 부문의 강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이 중요한 추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미래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2026년 회사의 견고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까지 기업의 자본 투자 방향성을 살펴보며 고품질 및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확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개인에게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움직임입니다. 첫 번째로 국제적 확장입니다. 호주 헬스케어 플랫폼 유칼립투스 인수를 통해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지리적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 인수는 향후 3년 내에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레이어의 신속한 확장입니다. 연구소를 통해 고객의 건강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통찰력을 확보하고 고객이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유어바이오와 연계한 재택 혈액 검사 서비스의 수직 계열화를 계획하며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헬스케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전문 분야의 가속화입니다. 다양한 생애 주기에 있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년보다 더 많은 새로운 전문 분야를 성공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각 전문 분야가 향후 연간 1억 달러의 매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개인 맞춤화 서비스 폭의 확대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다중 질환 치료법을 개발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 연구소 기능을 통합하여 더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시설 공간과 멸균 역량을 확장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투자 및 관계 구축입니다. 혁신적인 암 검진 및 예방적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노보 노디스크와의 관계는 체중 감량 서비스 시장에서의 성장 궤도를 가속화할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 슬라이드는 순이익, 넷 인컴, 이 조정 EBITDA, 어저스티드 EBITDA로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매출을 살펴보면 2024년 2분기 3억 1,564만 8천 달러에서 2025년 4분기 6억 1,781만 8천 달러까지 꾸준히 성장했지만 2026년 1분기에는 6억 810만 4천 달러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지표는 순이익입니다. 2024년 2분기 1,329만 7천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으나 2026년 1분기에는 무려 9,211만 5천 달러의 상당한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불과 몇 분기 만에 큰 폭의 적자 전환으로 시장에 중요한 시그널을 제공합니다. 반면 조정 EBITDA는 2025년 1분기 9,105만 7천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26년 1분기 4,428만 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양, 플러스의 값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전 분기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흐름은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2026년 1분기 순손실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재편성 및 기타 관련 비용 3,348만 8천 달러, 법적 합의 비용 1,500만 달러, 그리고 인수 및 거래 관련 비용 1,336만 6천 달러 등 일회성 및 비경상적인 비용들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관련 비용이 943만 6천 달러 발생하며 이전 분기들과 대조되는 점도 순이익 악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2026년 1분기의 순손실은 주로 일회성 지출과 조정 EBITDA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들에 의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EBITDA 자체도 현저히 감소한 것은 기업의 핵심적인 영업현금 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향후 실적 추이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지출을 통해 자유현금 흐름이 어떻게 재조정되고 변동하는지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을 보시죠. 이 지표는 기업의 핵심 사업이 현금을 얼마나 잘 창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Q2 G14부터 Q1 G15까지 5,300만 달러에서 1억 9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며 견조한 현금 창출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Q2 G15에는 약 1,900만 달러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일시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재고 증가나 매출 채권 회수 지연 같은 운영상의 일시적 요인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Q3 G15에 1억 4,800만 달러로 극적인 반등을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Q1 G16에도 8,9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활동과 관련된 지출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자산 및 무형 자산 취득과 웹사이트 개발 및 내부 사용 소프트웨어 투자는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자본적 지출입니다. 특히 Q4 G14부터 Q3 G15까지 이 캐펙스가 매우 크게 증가하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Q3 G15에는 유형 자산 취득에만 6,5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며 기업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현금 흐름을 압박하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자유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입니다. 자유현금 흐름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제외하고 남은 현금을 의미하며 기업의 재량적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냅니다. Q2 G14와 Q3 G14에는 강력한 자유현금 흐름을 보였지만 Q4 G14와 Q1 G15에는 증가한 캐펙스로 인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Q2 G15에 무려 6,900만 달러 이상의 마이너스 자유현금 흐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다 막대한 캐펙스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Q3 G15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강력한 반등에 힘입어 대규모 캐펙스에도 불구하고
다시 긍정적인 자유현금 흐름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Q425에 잠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Q1 D16에는 5,300만 달러 이상의 긍정적인 자유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며 견조한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회사의 적극적인 투자와 영업현금 흐름의 일시적인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투자가 성과를 낼지 주시해야 합니다.